처음에는 이제 민주노총의 정치방식,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분명히 들었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고, 또 노동자 계급운동의 전략적 과제, 또 정치 세력화의 전략적 과제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십수년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것을 단론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확산시키는 의미, 또 토론도 하고 타만을 확산적으로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사실 골통이죠. 지금도 전략적 주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전술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가 통일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총선 국면에서 총선의 전술을 통일적으로 내보지 못해요.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한계로 있고요. 다른 얘기는 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노자 간의 그 모순이 그 정점이 아주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속 밀리다 보니까 대중투쟁을 다시 폭발시켜내고 투쟁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선언운동 동부라고 표현되는 배타적 지지방식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고민해서 논의해서 대중 계급투쟁 전선을 어떻게 하면 좀 전선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를 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최근에 어쨌든 시청광장을 희망광장으로 이렇게 만들자, 이런 아큐파이 운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조차도 제대로 이제 이른바 좌파, 범좌파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사수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략적 과제의 고민이 다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하겠으나 현실 진행되는 계급투쟁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전술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는 진행 중이고요. 근본적인 어떤 이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각자 세력들이 입장들이 많은 차이가, 특히 이제 조직 노선상의 전략 노선상에서 특히 정당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입장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하기를 여기 인용을 해놓긴 했으나 제 생각 같은데요. 이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또 현존하는 주체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주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진행을 조직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이것저것 하는, 그래서 대중적인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존재들이 있다. 여기서 공조와 전략적 공조를 하기 위한 고민들이 집착되지 않으면 매우 고립부산적인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 앞서서 제기됐던 자본의 어떤 정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주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극치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이 집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과 과제와 관련해가지고 현시기 긴급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조건들은 자본은 거의 이제 돌파를 못 찾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더 심한 수탈과 착취, 탄압, 파쇼적인 탄압, 이거 말고는 별 대책이 없는 상태고, 또 한 측면으로는 전쟁을 행책하는, 이거 말고는 별로 대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몰리고 이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혁명이냐, 아니면 전쟁이냐, 아니면 역사적인 진출이냐, 아니면은 인류의 절멸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이 이러한 정세 속에서 주도적으로 변혁적 전망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당장 만들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 시기 정세 속에서
그러한 전략적 부심을 만들어내는데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뿐 아니라 1차적인 과제로 계급투쟁에 개입하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미 9697 그 이전에도 이제 부마항쟁이나 대중투쟁이 폭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이제 김대중이 집권하거나 아니면 뭐 소부자 혹은 이제 독점 자본의 좌파라고 하시는 이러한 정치 세력들의 덕을 되는 이런 모양에서 갔는데 그렇지 않고 노동자 계급의 주도성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또 전술의 현실성까지 내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부심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당장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세력들의 내용의 정신 현실성을 담보하고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데서 올바른 그 내용적 권위 이것을 대중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없이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또 몇몇이 모여서 깃발을 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선언동 본부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실제 당면한 계급투쟁 전선 속에서 할 수 있는 공동투쟁, 공동활동, 계급투쟁을 강화하는 활동 이런 것 속에서 권위를 확보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상 이론적 올바른 그 사상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모색과 토론 현실 속에 되살려내고 90년대 사실은 중단되었던 그런 변형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살려내면서 토론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연구하면서 사상 통일을 수준을 좀 높여내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활동가들이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은 뭐 경시하고 운동에 이제 당면한 활동에만 계속 매몰되다 보면 그게 이제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투쟁 폭발할 건데 꼬무며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 결과는 역사적 진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현존하는 변형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힘을 낼 것인가, 그 풀을 어떻게 모여서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 모여서 현실 계급투쟁 전선에 가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다른 측면은 치열하게 이런 이론적 탐구와 정치 노선, 조직 노선, 전술 이러한 것이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한목적적인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야권연대 내지 더 통진당을 넘어서가지고 야권연대 이상의 이 반대운동이 갖는 그 의미는 뭘 거냐.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진전시킬 거냐.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이제 다가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 우리 노동자 계급 정치에 대한 쟁점과 토론,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투쟁의 과정 속에서 그 투쟁을 전개해 나갔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속에서 그 내용적으로 민주적 절차성이라든가 통진당 반대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에 설정할 노동자 계급의 정치 색깔 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내부에서도 선언자 운동 내부에서도 아마 쟁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과연 쭉쭉 아래로부터 진척되거나 위력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하거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아니다. 큰 축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야권연대 문제인 거죠. 여전히 정치 세력화의 문제에서 야권연대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거냐. 이제 부활은 야권연대는 말씀드렸듯이 운동의 이제 전반적인 태조나 우회주의 세력의 단호라든가 지금 전투적 조합주의에 갇혀있는 좌파 활동가들의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혁명적 정치 세력의 부재로부터 이제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동료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 운동과 12년도에 야권연대 총대선 이후에 이 야권연대가 계속적으로 대선까지 밀어붙일 건데 우리는 그에 맞서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를 해낼 거냐, 정치적 중심을 잡아낼 거냐. 오늘 주제는 이제 정치 세력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갈등이 쟁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연대에 해당하는 그 자체의 반대를 형성하면서 정치적 구성을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지금 정세에 맞는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면서 그 구심을 형성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저는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후자를 이 투쟁의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투쟁을 통한 정치적 세력화를 조직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당면한 야권연대 투쟁과 야권연대 반대 투쟁과의 대립이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 좌파 운동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진단했던 몇 가지의 문제,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정하게 지금 민주노조 운동을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 못하는 이러한 좌파 운동의 상태에서 야권연대 운동만이 국으로서 난무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부여 안고 잡아야 될 것은 이러한 현장에 대한 계급투쟁을 조직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이 투쟁을 현장에서 총파하고 돌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런 이제 정치 세력화의 방향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12년 정세에서는 총파업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정세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요. 이제 총대선을 앞둔 정세와 관련해서는 아마 익히 다른 곳에서 지금 정세를 논하고 있고 유럽발 경제 위기와 국내적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권력 재편기에 권력의 이완기와 맞불려 있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선택은 현재 누적된 신자유주의적 공세로부터 대중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정세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투쟁을 향후에 만들어 나갈 거냐와 관련해서 얘기나 저는 지금 알리다시피 방송사의 파업이 역사 이래로 MBC 같은 경우에는 60일을 넘어서는 파업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대단히 파괴력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건 뭐냐? MBC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의 총파업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당장 금속의 활동가들이 민주노총 소속의 활동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금속에서는 저때 그래가지고 프랭카드 보내기 운동을 해결했다. 참 대단하신 지금 연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운동을 당장 어떻게 할 거냐? 활동가들이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희망광장도 좋은데 쌍용자동차 동기들이 파업의 대우를 3년 동안에 정리해보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을 갖고 있는 쌍용자동차 동기들이 누구를 기다릴 것 없이 MBC의 파업에 당장 현장에 달려가서 이 투쟁을 더 정치적 투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은 대법
벌써 두 번째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성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들고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쌍용차 동지들이 현차의 비정규직 투쟁에 이 상징화되고 있는 정리와 비정규직 투쟁에 당장 달려가서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량주의적 수렴이다. 지금 체제의 신자유주의 위기의 대중적 불만들을 개량주의적으로 수렴하는 이런 지형 파업이다. 그 다음에 청원적 파업이고 국회에 대한 압력 파업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흔히 속된 말로 뻥 파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르게 현재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저는 상당히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지금 주목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대중의 불만들이 지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부들은. 네. 이런 속에서 그러한 파업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정세에 몰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변혁진영은 이 파업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깊숙이 개입을 해 들어가야 된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 들어가야 된다. 노조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엄호, 강화시켜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런데 이거를 상층에서 그냥 믿고 있다가는 전혀 안 되는 거는 누구보다도 현재 그 자체로 개량주의적으로 그칠 공산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래로부터의 활동가들의 지금부터 총파업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 정치적 총파업의 여러 가지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래로부터 대중적으로 보다 계급적으로 보다 정치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노동해방의 전망을 갖는 이 총파업으로 확실하게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총파업을 조직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당면한 정치 세력화의 실방향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정치 세력화의 방향과 관련된 아마 좀 더 심오한 근저에 깔린 논쟁과 고민 지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래로부터 하면 되는 거냐? 줄창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총파업 투쟁단을 저는 결성을 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조직이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재 아까 진단에서 보면 제가 진단은 정치 운동과 현재의 실상은 그렇게 현장에 뿌리박고 있지 못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 전선입니다. 아래로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국적 질서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강력한 대중 투쟁 기반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 활동가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이례적 파업이 아니라 거리도 뛰쳐나오는 파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좀 더 우리 동지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해방은 총파업 투쟁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 그 용어로 굳어져 있는 용어겠습니까? 이건 같이 우리 동지들하고 주로의 현장의 대중적 이 활동가들이 특히 투쟁 사업장의 활동가들이 그 다음에 조직된 노동자로부터 미집된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해 들어가는 이런 투쟁단을 결성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그 민주노동당 특히 그 의의는 총파업 투쟁이 어떤 성과적 측면을 가지 않고서 노동자도 이제 정치력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배타적 지지였잖아요. 비판적 지지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아주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력화라는 대중들의 소박한 열망을 받아 안았다는 데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의지적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해져 오다가 그게 뭐 그 통합진보당 결성으로 나타나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아주 더 우경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배타적 지지 저 반대 투쟁은 동상이몽적인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월 30일 대대전에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싸웠지만 대대 이후에는 사실 갈 길을 못 찾고 아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배타적 지지 반대 투쟁의 전망이 진보신당이냐? 저는 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병역진영 결대에 진보신당이 왔었는데, 저는 언제부터 진보신당이 병역진영이 됐는지 아주 좀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대단히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런 우경화의 전선을 치기 위해서 좌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 정치강령의 핵심이 뭐 사회당은 마찬가지였지만 재벌해체하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잖아요. 재벌해체는 저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소장님도 그 책에서 노동자 배양경제 말씀하셨던데 저는 뭐 동의하고요. 독점자본의 합리화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진보적인 요구이냐 얘기를 하고, 재벌을 3,000개로 쪼갠다고 하면 그럴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을 변혁을 통해서 사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쪼개겠다고 하면 거의 역사를 반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론 뭐 재벌해체나 재벌개혁 이런 데는 재벌의 독점자본,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재벌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시민단체적인 그런 식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금속노조로 심지어는 뭐 하청자본에 대한 요구들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하청자본에서 자본 투자해야 된다. 그럼 불련자본이 일어나면 비정규직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금속노조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니 한심하죠. 근데 이게 진보신당뿐만 아니라 뭐 다 걸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면 서로 재벌개혁, 뭔가 센 해체, 뭐 저는 그럼 재벌 타도라는 더 센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전혀. 네. 여러 가지가 제휴와 딱 속에서도 운동을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또 기본소득제는 뭐 여러 운동진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좌파판 허경영이다. 황당하다. 그거 하려는 불로소득 사장들한테 20몇 %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놈들이 1%만 올려도 난리 피우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변혁을 해버리죠. 상당히 황당한 요구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세화 대표께서 대단히 지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훌륭하신 분인데, 정말 경영 참관을 마치 대안으로. 그거 사실은 독일 공동결정대에서 노사협조주의로 다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실제 강령이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약간 심각하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강령뿐만 아니라 좌파, 우파 얘기하면서 진보진영 좌파, 어떤 측면은 노동자의 독자성에는 약간 좌파적 성향이 강하지만 오히려 반북이나 뭐 반대 측면은 아주 우파나 극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반공주의에 빠져있다. 사회당은 뭐 반조선, 조선노동당을 건, 저는 그런 정당은 차라리 반공주의를 아예, 이런 걸 내면 똑같은 심각한, 과연 그 과거에서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별로 진보신당 그런 흐름에 대해서 대단히 좀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점에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에서 가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자라고 자임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본주의의 혐오를 가지고 있는 또 비판적인 반자본주의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 현실에 존재했던 소련 사회주의 문제나 또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국가자본주의였다. 타락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들은 또 있고, 국가사회주의,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동어반복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 과연 그 현실에 존재했던, 또 현실에 현존하고 있는 그 체제는 어떠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논쟁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대단히 저는 대단히 아주 몰상식하게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래서 막생겔스만이나 레닌만 이용하는 스탈린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개입을 반대하는데 스탈린주의래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과잉생산공학론에서부터. 그 다음에 과학성을 잃어버렸다는 전반적 이론 스탈린주의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재정위기가 유럽 경제 위기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정위기는 결과예요. 재정위기는 자본가들에게 누구나 다 얘기하고, 어린아이들도 재정위기 됐다면 다 알 거예요.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이면 재정위기 원인이 뭐냐?
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 어떤 이게 전반적인 이거든요. 근데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그 스탈린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학습을 하다 보면 국가혁명 서문에 레닌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 하거든요. 그럼 스스로 레닌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역으로 인정해버리고 이런 게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운동이 소련에서 이렇게 아주 황당한 아니 거의 몰상식 수준의 이런 몰과학적인 입장이 나왔냐면 한국 사회가 지적으로 대단히 좀 협소하잖아요. 지적 전 식민지주의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보도 딸리고 반공주의 체제에 있다 보니까 딱 몰락하고 나니까 아주 뭐 닥쳤던 개가 돼버린 거죠. 네, 2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저는 30분 하신 분 계시는데 그래서 국가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소련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그 국가자본주의를 쫙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당시의 충격은 대단했죠. 대부분의 어떤 급진정파들이 다 국가자본주의 입장이 됐는데 그들이 저는 신뢰성이 없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뭐 김해인 동상은 이런 기고를 했던데 30년대 파쇼가 막 공격해보기 그 직전에 7시간 노동제로 전 세계 인류 역사 처음으로 했다가 막 전쟁 직전이 8시간 몇 년 전에 8시간으로 올렸거든요. 그거 가지고 스탈린이 아니 노동시간을 연장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로츠키의 노동자 논쟁을 인용하면서 사실은 트로츠키가 어떤 내전이 끝나면 유럽에 노동자 논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단히 당을 이기로 끌어왔고 그래서 대단히 당이 심각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때 레닌이 트로츠키에 대해서 노동자분 국가기구에 하고 다니가 아니라 일정도 자율성을 줘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레닌의 입장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은 트로츠키의 어떤 그 노동자분의 입장들이 좀 당의 공적인 입장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로츠키가 이렇게 권력이 있을 때는 그 노동자분에서 일정을 자율성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단히 그 책 전체에 대한 수치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뭐 관료가 자본가 이런 걸 아주 많이 얘기했으니까 과학적으로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회주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원점에 서서 제대로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이런 말씀 전제하에 저는 다른 얘기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발제하실 동지하고도 좀 소통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나중에 한번 따로 만나서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앞에서 현장 청파업 실천단 말씀하셨고 뒤에 발제하실 분이 정치 실천단 제안하셨는데 사실은 좀 이상한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다만 청파업 실천단 플러스에서 정치 문제도 같이 해야 된다. 물론 청파업 과정에서 정치 문제도 바뀔 수 있지만 사실 배타적 지지 이후에 반대투쟁의 전망이 의회 선거를 낼 수 있는 당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 통합진보당. 그 다음 나머지 세력들은 사실 거의 물론에서 진보신당 지지로 이렇게 쏠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전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 내에서 현재의 정치 실천단은 대단히 돈만 이렇게 대주는 아니면 선거 운동만 하는 현장의 현장 활동가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추정하는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치 실천 가칭 현장 정치단을 광범위하게 구성하자. 그래서 예전에 선봉배 역할도 하고 지역 선봉 역할도 하고 현장 복수노조를 현장 작살하고 있잖아요. 현장 투쟁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정치 문제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좌도 하고 학습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선전물도 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치 선전단을 구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대해 우리는 요구에 싸워야 된다. 싸워서 요구해야 된다. 의회주의 세력들에 대해서만 배타적이든 아니면 나눠서 지지하는 거 하지 말고 분점적 지지하지 말고 정말 모든 세력들한테 번역적 진영한테까지 열어둬야 된다. 그러면 이런 현장 정치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라. 재정헌하고 싸우다가 잘못되면 민주노총이 방어를 주고 여기에는 기존의 정치 실천단에 활동하는 동지 다 들어오고 나머지 다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강연이 있어 하면 여러 가지 제안을 두지 말고 각자 가서 어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강사도 가서 발언하고 저 같은 사람도 가서 발언하면 교육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어떤 현장 투쟁과 정치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전망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 이거는 저는 뭐 임시대대가 언제 또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팀에서 우리 소위 좌파 동지들하고 많이 이론적 논쟁 수준은 아니고 많이 이견이 좀 있었는데, 뭐냐면은 맨 처음에 제기됐던 거는 활동가들은 선언을 하고 조합원들은 서명을 받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 활동가는 선언이고 조합원은 서명이냐? 그럼 우리 조합원들은 활동가들이 선언한 거 사인해주면 끝나냐? 그래서 조합원 선언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이 조합원 선언운동이 좀 대대적으로 진행이 좀 안 됐습니다. 한계는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삼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냐, 삼자통합당 반대냐 가지고 또 좀 논점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삼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로 결론이 나서 진행을 좀 했고요. 이 과정에서 산별 조직 중에서 특히 공공운수노조연맹, 그다음에 금속노조에서 일부, 대학노조 등에서 산별노조들이 조직 차원에서 결의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연맹위원장들이 직접 공동본부장을 참가하면서 조직 내에서 선언운동을 조직하고 토론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는 것, 이것이 좀 하나의 좀 성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 방침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실상 후퇴해서 총선 방침에서 사실상 정장본부 비례대표에서의 배타적 지지를 관찰하려고 했는데 아주 우습게 민주노총 중집에서 표결하고 조합은 ARS 조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건 상집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스운 거는 민주노총이 총선 방침을 결정한 게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방침을 결정하기 전까지 유연하다는 게 중집 방침이었고, 사실은 정치 방침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런 석에서 중집에서 총선 방침을 표결로 강행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상식, 민주노조 운동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가장 최소 대의적 기구는 중앙인데 중앙이도 안 하고 적어도 대의원대회를 해야 되는데 대의원대에서 어떤 공식적 방침도 하지 않고 그냥 중집을 상집에서 하는 아주 우스운 형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사실상 이 방침이, 총선 방침이 실효성은 뛰어넘고 사실상 이게 현장에서 지켜질 어떠한 정당성도 갖고 있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대대 소집을 요구를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의원 한 분이 임시대대성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월 31일 정기 대의원대회 때 문자가 수십 번 오고 전화도 수십 번 왔다, 귀찮게. 근데 이번 현장에서 발의한 민주노총 임시대대는 문자 딱 딸랑 한 번 오고 전화도 안 왔답니다. 사실상 집행부가 조직을 방기한 거죠. 그리고 소위 전국회의에서는 화요일날 이정희 부정선거 논란 벌어지고 막 하면서 갑자기 전국회의 멤버십이 있는 대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임시대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전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대대 당일에는 옆에 일부 선별노조의 대의원들이 있었는데 등록도 하지 않고 모여있다가 무산되는 거 보고 그냥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집행부가 집행부 그다음에 일부 정파가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임시대대는 무산시켰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지만 통합중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무력화시켜 그것은 어제 성과인데 한계적 측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상이몽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은 둘째치고 정치 단체들은 동상이몽이 많은데 특히 대안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일이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조합원 선언운동이 좀 대대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된 건 있는데 그런 요인도 뭐냐면은 실제로 조합원들을 이런 선언, 새로운 정치적과 주체로 세에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참가하는 다른 나라 편차가 있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배타적 지지 반대는 있지만 그럼 대안은 뭐냐는 지점에서 통일된 얘기가 없고 토론하는 정도만 있어서 사실은 별로 힘있게 좀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성과와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관련해서는 세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노동자 정치습회를 위한 방향과 실천인데요. 저희 정태일노동대학 졸업생들, 재학생들, 그리고 우리 민주노동연구소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작년 노동자 대회 때 2012 진보정책노동운동 출정선언 홍보문을 냈습니다. 저희 갖다 놨는데요. 제가 오늘 발전 내용도 이런 기본적인 요 출정선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의 정세 전망과 노동자 계급운동의 점수를 발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 세계 대공의 성격을 일부는 1%의 금융 수탈 자본 문제로 제기하는데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들 여기 계시는 건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그 체제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29년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큰 세계 대공황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1945년 2차 세계대회에서 끝났듯이 적어도 이번 세계 대공황은 최소 10년 갈지 어떻게 갈지 보는 긴 자본주의의 체제적 위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거냐 관련해서 저는 지금 어제도 봤더니 스페인에서 수십만이 긴축 반대 총파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투쟁이 전개되고 있고 파업 투쟁이 이런 계급 투쟁이 자국 내 계급 투쟁들이 격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비만해서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재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계급주의 전쟁, 갈등, 침략이 노골화될 거다. 리비아에서 이미 작년에 나타났고요. 지금 이란, 시리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창원에 우리 정태일노동대학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오프라인 강의 끝나고 올해도 주제가 21세기 국제정치와 전쟁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끝나고 뒷풀이를 하면서 이란 전쟁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란을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침략하면 우리 남한 노동자 계급이 국제의원군 조직해서 참전하자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많이 배달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게 힘들면 반전 총파업 어떠냐 그랬더니 택도 하지 말라고. 지금 8, 9월 정치 총파업 안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러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상되는 일이고요. 벌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거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국주의 사용하는 모순이 또 하나 중요한 계급투쟁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급투쟁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세계대공황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진출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케인주의 정도로 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갈림길에 점차로 들어있다. 강해질 목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노동자 계급 평파업을 하고 있지만 유럽 노동자 계급 사실 병역 포기하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과연 그 속에서 진짜 새로운 희망을 달 수 있는가? 우리 남한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남한 노동자 계급 아까도 창원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청부가 했었다 얘기해가지고 좀 무관하게 좀 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솔직히 좀 진단하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민주노총이 이제 위기라는 얘기도 잘 안 해요. 민주노총. 이미 위기라는 말을 떠나서 거의 뭐라 그러더라. 어떤 동지는 식물인간이라는 표현까지 하던데 그래서 위기 논쟁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2, 3년 전에는 위기 논쟁도 좀 있었는데 전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이 적극화하면서 우리 우리 올해 특히나 정세는 세계대공황이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전 세계적 국내적으로 격화되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역으로 노조운동을 엄화하고 발동시키는 그런 정세로 그런 전술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노동자 계급 현장이 주인되는 사회주의를 분명히 내거는 계급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거는 생각하고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실천과 관련해서는 저는 선언운동 부분의 성과 한계적 측면에서 실제로 이렇다고 하면은 현장 우리 정치실천단을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설정을 해서 현장을 대대적으로 정치일전단을 조직해 들어가자. 실제로 산별노조에서 가능하겠냐고 제가 몇 군데 의견을 교환했더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선호운동본부 내에서도 좀 토의를 해서 선호운동본부가 이렇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현장으로부터의 정치일전을 조직하고 이들이 현장 조합원들을 적극화시키고 하는 훈련들, 뭐 낮은 수준의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뭐 내년 집회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래서 올 적어도 그 경과해서 대선 정도에는 우리 변혁적 노동운동의 유의미한 세력으로 등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도 노동기본권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요구적 측면에서 뭐 경제적으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먹고 살만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권리적 측면에서 과연 우리 노동기본권이 현재 장치됐느냐는 말씀 그런 질문입니다. 노동자 결성의 자유가 있느냐, 노조를 만들어도 사수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이건 또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